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시 구급 면접 오픈 특강입니다. 하여간 그 필기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아마 국가직들도 보시고 지방직까지 보시고 이제 뭐 좀 본지로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제가 원래 필기 끝나면 토요일 날 보시면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웬만하면 이제 오픈 특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는 거를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국가직 면접이 뭐 최근 며칠 전까지 끝나는 바람에 제가 몸이 하나인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을 좀 했습니다. 일단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서울시 면접의 진행 과정 그리고 어떤 거 물어봤는지 그리고 도대체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라기보다는 이제 얼마나 대거 걷어가는지 요거 팩트 데이터 좀 보고요. 또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겠는지 같이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지. 장사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지. 뭐 그렇죠, 원래가. 뭐 제 장사는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시는 정보들이 어차피 뭐 찾아보시면 뭐 되게 그 뭐 여기 면접 시장이라는 게 조금 과잉한 부분이 저는 솔직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좀 잘 판단하셔서 그 고르시는데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아까 단톡방이나 이런 데 제가 오픈 자료라고 해서 그 오픈 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요걸로 강의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요거는 이제 대충 한번 들으시고 보실 거 필요한 부분들 좀 골라서 좀 보시는 정도로 하시고 교재에 있는 내용 그냥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교재 사시는 분들은 뭐 굳이 프린트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제가 뭐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면서 나중에 천천히 보시는 정도로 하고 여기서는 좀 짧고 굵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강사 제 소개부터 좀 드리면 패티온 강사라고 합니다. 해커스에서 면접을 한 지가 좀 4년 차네요. 앞으로 2년만 더 하면 저도 노량진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해 이 정도 들으셨습니다. 서울시 2차, 1차까지 합치면 한 2천 한 200, 300명 정도 수강하신 걸로 보이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요. 예, 뭐더 말씀 안 드리고요. 다음에 97%입니다. 이게 뭔 수치냐 싶으실 텐데 합격률입니다.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서울시 그 2회, 1회를 한번 봤어요. 봄에 한번 봤고 지난해 2회 여러분들은 똑같은 건 이제 2회인데요. 수강생 중에 이제 1배수 아닌 것 같아요라는 분들이 합격률이 97%입니다. 빨리 위안이 좀 되시죠? 야, 내 1배수 아니면 100명 중에 3명 떨어지는 거야?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통계는 물론 제 수강생 기준으로 한 통계이기는 합니다. 뭐 서울시나 기관에서 이런 걸 공표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3%가 진짜 떨어진 건지도 사실 저는 의구심이 좀 있기는 해요. 뭐 노쇼도 좀 일부 있을 수 있겠고요. 수험번호 잘못 입력해 주셔가지고 뭐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그냥 아주 보수적인 데이터다. 그래서 제가 뭐 일부러 확인하거나 추후에 그런 과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97% 정도 됩니다. 피투인의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보신 거지 뭐 그죠? 자, 이 정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5.7% 제가 뭐 지난해 통계를 할 때마다 그날 다 통계를 냅니다. 합격생들 우리 제 수강생들 기준으로 제 수강생 합격률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자연 합격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난해 구급에서 필합이 3,766명에서 취합이 3,000명이었어요. 딱 지난해 구급 때 정원보다 조금 더 뽑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이제 79.7%가 나오고요. 제 수강생은 뭐 이렇으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플러스 6% 포인트가 높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비율이니까 어딘가는 6% 포인트가 낮아야겠죠. 하지만 아마 강사들 합격률을 다 모아보면 한 200%쯤 나올 거예요, 아마.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뭐 저 것만 믿어라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냥 있는 대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너 누구냐 그러면 뭐 강사가 뭐 이런 거 얘기해 드려야지 뭐 그죠? 제가 얼마나 공직가치 화신인지 얼마나 많은 수강생이 있는지 뭐 이런 뭐 그런 것보다 이런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먼저 제 역할을 늘 제가 숟가락이라고 해서 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고가직 들은 분들은 오픈 강의 들은 분들은 야또 그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피트윤을 들어서 붙었다. 들었으니까 붙었다. 그러면 인과관계죠. 듣기는 했는데 잘 모르겠다. 이게 선후 관계죠. 합격이 뒤에 있으니까 그죠? 뭐 저는 이제 약간 느슨한 상관관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뭐 도움이 조금 된 것 같아 정도의 느낌. 최소한 뭐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한 것 같아. 뭐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정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뭐 약간 정확하게 정보를 좀 알려드리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제가 방향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국가적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뭐 면접을 우리가 가야 될 게 남쪽 나라라고 하면 공무원스러움, 소위 말하자면 공무원 다움 뭐 이런 거를 남쪽이라고 가정하면
그죠? 그렇지 않은 거를 이제 북쪽이 되겠죠. 월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면접인에게 욕을 하신다거나 뺨을 때리신다든가 뭐 집어 던지신다든가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동이나 서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남쪽으로 좀 가셔야 되는데 월북은 아니니까 상관은 없어요. 예, 그렇다고 떨어지진 않는데 좀 가성비 안 나오는 답변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안내를 좀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그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오픈 스피치를 보시면 와, 뭐 세상 물정 모르는데 큰일 났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만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좀 방법을 좀 아셔야 되죠, 그죠? 특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면접이라는 게 답변 못할 건 없는데 일종의 이제 공적 언어, 그 퍼블릭 랭귀지를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적으로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 말고 이제 공무원이면 뭐 민원인부터 뭐 조직 생활 하시면서 공적 언어,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다못해 뭐 편의점 알바, 편순위 편돌이 해도 공적 언어를 써야 되잖아. 손님 오면 뭐 사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공적 언어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은 공무원에게 맞는 공적 언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해지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연습이 조금 필요하죠. 일종의 사회생활 미리 연습 정도의 느낌으로 저는 그래서 면접이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제 공시의 끝이라고 볼 수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기준으로는 아마 현직의 시작 포인트가 조금 더 어쩌면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면접이라는 과정이 물론 그 변별력과 뭐 뒷말들이 없지는 않으나 뭐 전체적으로 효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꽤 또 제가 장담하건대 서울시장을 뭐 이것저것 찾아보시는 것 서울시 들어가면 찾아볼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내 하기 바빠 죽겠는데 뭐 남의 일이 뭐 하는지 뭔 상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약간 직무 탐색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사실은 나중에 지금 아니면 진짜로 없다니까요.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방법론들을 좀 알려드리는 것. 일단 무엇보다 심기 경험이다. 그러니까 이 면접 뭐 시장이 좀 과잉하고 좀 과열되다 보니까 뭐 카더라도 되게 많고요. 예, 뭐 누구는 막 이렇게 떨어졌다더라 뭐 등등등. 누구는 무슨 뭐 공적 가치를 모르는 강사한테 배워가지고 무슨 미흡받은 사례가 있다며 선배들한테 물어보라 뭐 이런부터 시작해서 뭐 전에 들었는데 뭐 답변 잘했는데 뭐 수석이 미흡보다 떨어졌다더라 카더라 뭐 이런 오만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으시게 될 겁니다. 좋은 얘기는 안 들으죠. 하루 준비하고 붙었어요. 이런 얘기들은 전혀 귀에 안 들어오시고 예 그런 얘기들만 귀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동물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정보에 좀 더 익숙해지잖아요. 또 호기심이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좀 요즘 예, 포털에 보면 이제 가짜 뉴스스러운 것들이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냥 뉴스를 보면 뭐 예, 완전히 아름다운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근데 뭐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좀 쓸데없는 걱정을 좀 안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믿으세요, 그죠? 예,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여러분들의 불안을 자극하면 수강을 많이 합니다. 예, 그건 통계적으로 입증된 바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뭐 많이들 들으셔서 제가 뭐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다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잡소리가 조금 길었고요. 이제 바로 예, 두 번째 타임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에 관한 정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궁금하시는 평가랑 준비 방법론 이렇게 이어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팩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오픈 자료에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 비주얼라이즈드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두 달 뒤 정도 되시면 예, 남부터미널역입니다. 가보죠 한번. 예, 그날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날 간다. 여기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되게 좋아요. 예,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김밥도 맛있으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조금 저렴해 보이기는 하는데 생각보다 아주 맛있어요. 연식이 한 30년 되신 분들이셔서 자, 남부터미널역 3호선 내리셔서 이 출구가 아마 이쪽에 있을 텐데 돌아서 이렇게 오시면 아마 올해 셔틀버스 운영을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해줬는데 아무튼 안 되면 택시 타셔서 요거 직전에서 좌회전에서 우회전에서 약 10분도 안 걸리는 택시기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코앞인데 걸어가려면 약간 좀 산을 좀 넘어가야 돼서 한 15분, 20분 걷긴 해야 되는데 땀나고 여름 더워서 택시 타고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요 앞에서 택시 타셔가지고 바로 가시면 예, 서울시 인재 개발원이라는 데를 들어갑니다. 우면산 골짜기에 온퍽한 데 들어가 있는데요. 딱 들어가 보면 와 서울에 이런 데가 있다니 축이네 뭐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참고로 모든 공무원들 연수원은 명당에 있습니다. 민간을 못 짓는. 자, 가시게 되고요. 여기 입구입니다. 택시 타면 5분도 안 걸리는 짧은 거리에 있고요. 입구 타고 들어가시면 차 가지고 오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노상 주차장 있으니까 웬만하면 차 댈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네.
인재개발원 요런 풍경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다솜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는 공간이고요. 요 앞에가 이제 대기장입니다. 여기 뭐 다산홀이네 이래가지고 이제 세미나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기를 하시게 돼서 요 바로 뒤에서 아마 택시나 이런 건 내리게 되고요. 셔틀버스는 요 앞에서 내려주는데 한번 내려서 조금 걸어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는 여기서 하고 면접은 여기서 봅니다. 참고로 여기 맨 꼭대기층은 고시센터입니다. 여러분 문제 출제하는데 그렇고 여기에 뭐 그 식당 구내식당이 1층에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로 되고요. 예, 전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 찍었죠? 아이폰이 좋아요. 사진각이 좋습니다. 자, 이게 들어가시면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이쁘게 맞아줍니다. 그죠? 지난해 제 2회 따끈따끈한 사진들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들어가라고 해서 이제 두 개의 홀로 이제 나눠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게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마 미음자형 건물이고요. 가운데 중정이 있고 뭐 이래서 건물 안에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면 이제 양쪽 왼쪽 오른편으로 이렇게 대기장이 있습니다. 안내가 아마 잘 되어져 있으니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뭐 맵도 있습니다. 가시면 이제 들어가시면 안에 유리창에 이렇게 방이 붙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름 가나다 순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몇 조 몇 번, 뭐 5조 1번, 뭐 3조 4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날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면접 공고문은 내가 며칠 날 보는지는 이제 공고문에 보면 합격자 공고문에 나와요. 며칠 날 어느 직렬에 직렬별로 날짜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며칠 날 보는 건 알고요. 소집 시간은 되게 12시까지 11시 반까지 뭐 12시 11시 반까지 오라고 합니다. 11시 반 정도까지 가시면 되고요. 가셔서 들어가시면 내가 몇 조 몇 번인지를 이제 여기 방을 보고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직은 이제 문자로 이렇게 1시간 전에 오는데 서울시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직 아니다. 그냥 가서 봐야 된다. 그럼 누가 이제 먼저 가시면 사진 찍어서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이제 가시는 길을 확인하게 되겠죠. 뭐 근데 3조 6번이다. 그러면 내가 3조에 속한 면접위원들한테 면접을 본다는 얘기고 순서는 6번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같은 조에 계신 분들이 경쟁자가 되는 거죠. 같은 조 1, 2, 3, 4, 5, 6. 서울시는 되게 9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25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계속 공장형 시스템이죠. 면접에는 방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여러분들의 순서대로 쫙 들어오시고 한 조에는 9명 이렇게 면접을 쫙 보고 평가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9명. 9번 걸리면 거의 6시에 끝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좀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길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밥은 당 떨어지기 전에 먹고 가셔야 된다. 그죠? 뭐 좀 들고 가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다산홀인지 세종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가라고 몇 조부터 몇 조까지 해서 들어가라고 안내가 되어져 있고요. 들어가면 이런 풍경입니다. 이렇게 넓은 약간 회의장 같은데 번호별로 조별로 이렇게 자리가 다 배정이 되어져 있어서 해당되는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앉으시면 이제 서울시 관계자분이 오셔서 오리엔테이션 한 10분 정도 쫙 이렇게 합니다. 뭐 등등등. 그러니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 들으시고 조금 있으시면 이제 이건 이제 옛날 풍경이긴 한데 코로나 이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대기하고 계시다가 이제 각조 1번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1조 1번, 2조 1번, 3조 1번 쭉 해서 우르르 해가지고 가방 다 싸 들고 다시 바리바리 들고 갑니다. 어디로? 예, 면접장으로 가야죠. 자, 요거는 이제 예전에 대기할 때 코로나 때는 이렇게 썰렁하게 이렇게 대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방에 여러 군데 모아놓을 수가 없어서 요 그냥 옛날 풍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각조 1번 바리바리 가방 싸들고 다시 나옵니다. 나와서 다시 아까 보셨던 다솜관으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울시 7급 겨울때 장면이기는 한데요. 뭐 풍경 똑같습니다. 인솔자에서 졸졸졸졸 해서 이제 가시게 되고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다솜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2층 뭐 번호에 따라서 2층, 3층, 4층 이렇게 배정이 돼서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 그 각 방 여기 다솜관이고요. 여기 들어가자마자 왼쪽이나 오른쪽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 책상 하나씩 1인용 책상이 있고 책상 위에는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자기 번호 자리에 그냥 앉으시면 되고요. 그때 뭘 하겠냐? 오픈 스피치라는 종이 한 장이 엎어져고 책상에 있을 겁니다. 앉으시고요. 그 해당되는 자리에 그러면 진행하시는 분이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15분 정도 시간을 주고 이제 5분 스피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준비 시간을 줍니다. 5분 동안 떠들 수 있는 문제가 뭐라 올지는 당연히 모르겠죠. 뭐 참고해서 볼 수 없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생으로 쓰는 겁니다. 5분 스피치 작성을 20분 동안 시간을 줍니다. 작성하는 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이기는 한데 하다못해 스마트폰이라도 뭐 검색이라도 하면 되겠는데 이건 뭐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은 이미 다 전자기기는 반납한 이후입니다. 모이자 집합하자마자 반납하니까 그저 그냥 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제일 큰 이제 1차 공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뭐 나오지? 볼까요?
자, 이건 뭐 지난해 나왔던 일행에서 처음에 나왔던 거고요. 해당되는 건 교재에 보시면 오픈 자료에 보시면 제가 진행 과정은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요 앞에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요 진행 과정은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예, 기출 계획 여기 오픈 스피치 예시라고 해서 나와 있던 요 겁니다. 요게 이제 일행 첫날 나왔던 거긴데, 오픈 스피치는 이제 하루에 한 개씩 나옵니다. 하루에 한 개씩 나오고요. 뭐 예를 들자면 두 번째 게 있고요. 뭐 리스트업은 제가 여기다 쭉 해놨습니다. 요런 게 나왔습니다. 약간의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반 정도 뭐 이게 분량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예전에 저는 세 문장짜리 제시문도 있었고요. 한 뭐 3분의 2까지 뭔가 신문 기사가 막 가득 좀 채워져 있는 느낌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때그때 다르고 복불복이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제시 자료는 간단하게 이렇게 주고 문제를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뭐 찾아봤더니 저는 처음 들었는데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슈퍼라는 사람이 생애진로 이론 뭐 이런 거를 만들었나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생애 역할, 뭐 블라블라 이런 얘기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라 뭐 여기서 뭔가 뽑아 먹을 거는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고요. 문제는 본인은 어떻게 생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가치 들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식으로서의 역할, 뭐 아버지로서의 역할, 뭐 친구로서의 역할, 예, 뭐 학생으로서의 역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 아름다운 얘기 같은데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죠? 예, 나왔어요. 뭐 슈퍼라는 분을 들어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도 이런 거를 하면 유명해지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발표하라 그러면 뭐 본인 뭐 자유롭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시도 나와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뭐 자식으로서는 이번에 꼭 붙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어? 아니면 뭐로 할까요? 하여간 뭐든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학생, 여가인, 시민, 직업인, 배우자. 시민? 내가 봉사활동한 것도 밀어넣을까? 그때 저는 시민으로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공무원 되려고 한 게 아니라 평소부터 그죠? 예, 뭐 그런 느낌으로 그죠? 나는 봉사의 화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잖아요. 자랑. 가만히 보니까 그냥 내 자랑을 얘기를 하면 되겠네. 그죠? 친구들한테선 내가 늘 팀워크를 위해서 이한몸 희생에 자료도 다 만들어서 주고 족보도 다 해서 답까지 달아서 친구들 나눠주고 봉신고 헌사 아니에요, 그죠? 학교에는 후배로서 선배님들 잘 모시고 그죠? 선배님 심기 불편하시지 않게 특히 교수님들, 그지? 예. 가르쳐 주시는 거 어떻게든 좀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죠? 예. 어려울 때마다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자문을 구하고, 그죠? 예. 소통하고, 괄호 열고, 저는 MG지만 MG가 아니거든요. 뭐 이런 얘기죠. 괄호 닫고. 그런 얘기를 밀어넣으면 될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 하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전략인 거죠. 뭘 얘기할 건지 관련돼서. 가장 거시기한 거는 제가 집에 불효를 많이 해서 제가 수험기간이 5년이나 됐는데 응? 부모님이 나가라도 못하시고 고생하는 거 보고서 마음이 아파서 이번에는 제가 꼭 붙어야 돼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감정 호소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시면 면접 때 그런 가족 얘기나 점수 얘기하지 말라고 이해하셨죠? 그런 건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그렇게 가시는 거는 됐죠? 그런 얘기 말고 잘 들어보면 그래 뭐 그런 얘기 하면 되겠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 하라고 준 겁니다. 그죠? 기왕이면 공무원스러운 것, 시민이면 기왕이면 서울스러운 것. 내가 몸은 경기도에 있지만 학교는 서울에서 다녔기 때문에 마치 서울인 사람인 양 뭐 그런 얘기 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차라리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분 정도. 그 준비가 좀 돼야 되는데 이런 거 맞출 수 있을까요? 5분 발표는 5분 스피치는 못 맞춘다가 기본값이에요. 뭐가 나오면 그냥 내가 있는 거 갖고 뭐라도 비벼 넣는다가 정답입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가면 내가 다 맞춘다 이런 분들 많으세요. 신묘하신 분들 이해하셨어요? 다 맞췄다고 내가 택도 없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못 맞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려하게 좀 두루두루 좀 말할 거리를 좀 얇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서울시는 얇고 넓게 깊게 필요 없고요. 얇고 넓게 들어본 풍월 요런 느낌? 커버레지를 좀 넓혀놔야 뭐가 나오더라도 좀 뭔가 비벼놓을 얘기거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그러면 이런 것만 나오느냐? 전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여러분들. 이거 내용을 보시면 뭐 여기 나와있지만 뭐 빅데이터, 스몰데이터 이건 또 뭐시기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 잘 보시면 예, 뭐 4차 산업혁명 어휴야 뭐 무슨 대형마트가 의무 위협을 하니? 처음 들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잘 보시면 별게 다 나온다. 그죠?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핫한 주제였을까요? 전혀요. 이해하셨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 뭐 핫한 주제 그런 건 안 나옵니다. 됐죠? 그냥 전혀 관련성이 없지는 않으나 그냥 저는 웜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뭐 내면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 핫한 걸 맞추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지난해 핫했던 건 뭐였을까요? 수해가 나가지고 저기 뭐 신림동에 이쪽에서 난리가 났었죠. 막 나올 것 같잖아요. 너무 대단한 사건이니까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준비가 좀 필요한데 야, 이 카바레지가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여기서 가정 선생님 하나도 준비하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애국가라도 부르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의의 문제. 이거는 이 주제를 잘 알고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보기보단 그죠?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소양이 좀 있다면 뭐 좋은 거고 또 어떻게 발표니까 발표력, 예, 말은 멀쩡하게 하는군, 한국말을 할 줄 아는군, 뭐 이 정도 일단 평가를 해야겠죠? 이분 있군, 뭐 이 정도 느낌? 네. 뭐 얘기 열심히 얘기하시고 비슷한 거라도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뭐라도 성의 있게, 예, 말을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기본만 어떻게든 가자. 흠이 안 되게 정도 가자. 그래서 5분인데 4분 어떻게든 떠들자. 애국가라도 불러서. 아니다. 서울의 찬가를 불러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느낌으로 좀 갑시다. 괜히 쫄릴까봐 괜히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말이에요. 다 못한다. 잘하기가 좀 힘들다. 근데 하지만 4분은 떠들어야 된다.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끝나면 이제 각 방으로 갑니다. 각 조에 배정된 방이 있거든요. 뭐 1조, 2조, 3조 이렇게 방에 안내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옆에 조그만하게 의자 하나가 있을 거고요. 예, 쪼그리고 앉아 계시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사인을 줍니다. 들어가시라고 해서 넣고 하시고 문 열고 기숙사 방입니다. 일종의 아까 보셨지만 기숙사 문 열고 예, 들어가셔서 문 닫고 인사 홀드 인사하시고 몇 발자국 걸어가시면 면접인이 3명이 따로따로 책상에 이렇게 반원 형태로 좀 앉아 계실 거고요. 뒤에는 이제 창이 쫙 있는데 그 뷰가 아주 죽인다고요. 숲이 쫙 펼쳐져서 새소리 들리고요. 되게 좋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들어가서 이제 평정표를 드리면 이제 앉으라고 할 겁니다. 앉고 뭐 아이스 브레이킹 뭐 오느라고 힘들었죠. 뭐 이런 얘기부터 인재개발은 처음 와봐요. 너무 좋죠. 공무원 되면 이런 데도 올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주시는 분 한 10명 중에 1명? 나머지 분들은 앉으세요. 네. 자, 뭐 발표 준비하시면 들을까요? 네. 바로요? 자기소개 안 시키나? 안 시켜요. 제품 잘 이따 보기만 하겠지만 서울시는 잘 안 시키긴 합니다. 뭐 아예 안 시키는 건 아닌데 거의 안 시켜요. 그럼 이제 바로 발표를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용지 밑에다가 뭐 간단하게 발표를 메모만 하시면 돼요. 메모. 그거를 평가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보고 참고하면서 하라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국가직 보셨던 분들 국가직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필요한 만큼만 메모하시고 예, 그거 보면서 예, 이렇게 조곤조곤 예, 지금으로부터 땡땡땡 생애 역할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예, 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하면 예. 그래서 그에 관련된 후속 질문을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단 면접위원회 들어가시면 면접위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준 질문지 리스트가 이제 이게 한 A4지 한 서너 장 정도 이렇게 있는 정도의 질문지가 일단 있습니다. 여기서 꼭 묻는 건 아닌데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질문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인성검사를 보게 되니까 인성검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갖다만 오시면 됩니다. 인성검사를 사전에 안 보시면 예, 떨어집니다. 뭐 아마 서울시의 모처에 고등학교 하나 잡아서 날 잡아서 토요일 날 혹은 일요일날 오라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한 300에서 500문항 정도 예스 아니요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겁니다. 그죠? 나는 친구들과 사이가 좋다. 예. 그죠? 나는 혼자 있을 때 외롭다. 아니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한다는 얘기인데 뭐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카페에 공개적으로 제가 드린 강의가 있으니까 강의도 아니고 그냥 설명을 드린 게 있으니까 갖다만 오시면 됩니다. 인상검사는 필기 발표를 하면 그 주 말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통상적으로 받습니다. 인상검사를 안 보시면 면접 자격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날은 예, 하늘에 두 쪽 나도 오셔서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건 뭐 잘 보고 못 보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개수만 해서 열심히 채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50분 정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 결과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 업체에서 예, 돈 주고 하는 거라서 뭐 아까 민간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분류하고 평가하고 나오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물으라는 겁니다. 뭐 아무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평정표가 이제 갖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제로 어떤 질문이 왔는지를 한번 보입시다. 그죠? 예, 실제 질문입니다. 예. 자, 생애역할 중요가치 했어요. 발표를 했더니, 자, 각 역할,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겠죠? 각각 비중을 매긴다면 몇 프로씩이냐.
뭐 그중에서 직업인으로서는 몇 프로냐? 그러니까 뭔 말이죠? 공무원의 너가 생각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는 거에 뭐 간접적인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직업인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 뽑으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잘 들어보면 답정너 질문이에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고 끝났습니다. 끝. 이 후속 질문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거 가지고 또 길게 또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진짜 복불복이 좀 심합니다. 서울시는 그런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질문의 복불복 편차가 적은 편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없지는 않고요. 특히 5분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끄덕끄덕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바로 질문 후속 질문 없이 가는 경우들도 한 3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뭐 한두 개 정도 그냥 간단하게 발표 내용 가지고 묻는 정도. 하지만 이 질문지가 미리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면접에 그냥 자유롭게 물으시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완전 복불복이다.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 이제 바로 이제 5분 정도 지났고 여기까지 하면 한 10분 가까이는 안 됐지만 7, 8분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근 뉴스나 서울시 정책이나 이슈 뭐 아무거나 얘기해봐라. 이게 전형적인 서울시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뭐뭐에 대해서 알아요? 이렇게 안 가는 거죠. 그냥 아는 거 얘기해봐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제 흔히 드리는 말 오픈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신 걸 뭐든지 떠드실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구조가 서울시 면접의 특징입니다. 뭘 찝어서 묻지 않는다. 그냥 자유롭게 좀 열려져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한 걸 충분하게 어떻게든 얘기하고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있다. 뭐 그런 면에서 좀 편하다. 어디보다? 경기도보다. 경기도는 찝어서 묻는 게 많아서 무슨 퀴즈쇼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서울시는 그렇지는 않다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대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집중 그때 난리가 났기 때문에 집중호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았겠냐?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뭐 얘기 준비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그때 이제 반자 그때 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좀 계셨죠, 그때 불의의 사고로.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런 분들을 우선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죠? 예.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꼬리 질문이 약간. 그러니까 뭐 이걸 다 파보겠다 이런 질문이라기보다는 그죠? 예, 좀 답변한 거에서 좀 디테일이 궁금하셔서 그냥 후속 질문으로 한 정도의 느낌입니다. 서울시 특징 중에 하나는 질문을 하면 후속 질문들을 좀 하는 편이에요. 꼭은 아니지만 국가직은 그냥 답변하면 그냥 끄덕끄덕 넘어가고 끄덕끄덕 넘어가고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면 서울시는 답변하면 또 뭐 어떤 내용이냐 뭐 구체적으로 해봐라 이런 후속 질문이 하나씩은 꼭 있다 정도의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는 본인이 어떤 때 받으냐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 그냥 아주 전형적인 질문지 질문입니다. 스트레스. 그다음에 본인의 장점이 뭐냐 자랑해봐라는 거 준비했을 테죠. 얘기했을 테고요. 그러면 이 장점이 뭐 이런 거 하면 대부분 다 제 장담하건 여러분들 중에 19은 뭘 할까요? 이걸로 친화력이 좋아요. 이런 거 합니다. 예. 몇 명? 열에 9명. 네. 그죠? 예. 좀 창의적인 거 좀 해보세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아무튼 자 어떤 식으로 발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분도 친화력이죠. 친화력. 그러면 뭐 본인이 알바했을 때 그런 친화력을 발휘했던 경험이 어떤 게 뭐 있느냐, 뭐 그 정도의 근거를 정도 물어보는. 그러니까 장점 물어보면 뭐 장점이 발휘된 사례, 뭐 이런 걸 경험 사례 같은 거 묻는 건 뭐 기본이니까 아마 충분히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다음 이어서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뭐 공직 가치 뭐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습니다만 꼭 공직 가치 아니어도요. 예, 본인이 이런 게 뭐 신조, 뭐 가치관, 뭐 같은 표현입니다. 워딩은 조금씩 다르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뭐 얘기하시면 되죠, 각자. 다음에 서울시에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거, 개선점 꼭 준비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뭐 소소한 거라도. 그래서 본인이 쓰레기 행사가 좀 코로나 끝난 다음에 행사가 조금 많아지는데 쓰레기 버리는 게 되게 좀 많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뭐 감을 하는데 뭐 만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알리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의 소소한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 정도의 후속 질문이 있었습니다. 홍보 강화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 이것도 흔한 질문이고요. 경험 질문 중에 그다음에 타인이 평가하는 뭐 타인은 본인을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 본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냐 뭐 본인의 장점은 뭐라고 하냐 혹은 이렇게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이제 피어 리뷰라고 하죠. 동료 평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전형적인 질문이고요. 네 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성실하고 너야말로 공무원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했습니다. 뭐 알아서 적절하게 조미료를 좀 치시면 MSG가 좀 필요한 때죠. 이때는 알아서 하시고 다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가치 서울시는 꼭 세 가지를 물어요. 그래서 뭐 이거 뭐 공정성 뭐 아니면 청렴 뭐 공정성 뭐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뭐 적절하게 얘기하시고 관련된 경험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껴서 얘기하시는 거 이제 기본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자형적인 서울시 질문입니다. 꼭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이제 한 가지, 밀 거 한 가지, 세 가지는 얘기하시고 그 중에서 특히 저는 봉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 자랑하시고, 그죠? 뭐 누구는 그 중에서 특히 저는 전문성이 왜 제가 현장에서 일을 좀 해봐서 그냥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제가 좀 달라요. 뭐 그런 얘기하면 전문성 자랑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자기 자랑의 쾌로 쓰시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전략을 좀 잡으셔가지고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개념이죠. 또 반대로 이제 부족한 건 뭐냐 뭐 이런 것도 물었어요. 어떻게 극복할래?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뭐 강의도 듣고 선배들한테 배우고 뭐 관련된 전문책도 찾아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뭐 현장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뭐 빠릿빠릿 다니면서 좀 많이 선배들로부터 배우겠습니다. 뭐 그런 류의 얘기를 이제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잘 보면 답정너 질문이죠. 다른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잖아. 그럼 그게 정답이지 뭐. 다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활용 방안이나 정책. 요즘 뭐 챗GPT가 뭐 인류를 바꿔놓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얘기 하시든지 자기 직렬에서 좀 뭔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뭔가 뭐 꼭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하다못해 무슨 드론, 뭐 그죠? 뭐 등등등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첨단스러운 거. 뭐 그런 거 한두 개 좀 쌩해 놓으셨다가 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할 말입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뭐 저 정도만 나오면 뭐 뭐라도 떠들겠는걸? 강의 들어야 되나? 네, 맞습니다. 제가 어떤 걸 골랐을까요? 가장 만만한 걸 골랐겠죠. 여러분 처음이니까 좀 문화 충격을 좀 덜 받으시라고는 아니고요. 뭐 이 정도까지 되게 전형적인 세우십니다. 전형적인 티피컬한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되게 티피컬한 여기 제가 항상 제가 샘플을 드릴 때는 가장 전형적인 걸 일단 드리고요. 이 안에서 편차가 그래도 꽤 있는 편이에요. 꽤 여기서부터가 편차가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건 참고만 하시고 이 정도가 기준선 정도이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서울시의 시정정책 하나도 안 묻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경험이나 이런 것만 한 3분의 2를 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경험 얘기 뭐 본인 개인적인 뭐 장점 경험 이런 거 한두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시정 정책이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거 경우까지 뭐 이게 서울시가 그래서 면접이 국가직과는 다르게 체계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총량은 되게 정해져 있는데 총량은 해서 질문의 배분은 되게 버라이어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걸 여러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 경험만 때려 묻는 경우와 시장을 더 많이 묻는 경우 이게 적절하게 좀 비율을 좀 하셔서 얘기를 하셔야겠죠. 여기에는 보시면 희망 업무 이런 것 같은 건 좀 없습니다. 그죠? 뭐 희망 업무 묻고 관련된 정책 사업 묻고 개선점 묻고 그죠? 뭐 아니면 해외에서 뭐 우리가 서울시에서 할 만한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질문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질문이 시정정책 질문이 꽤 많은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뭘 찝어서 그죠? 이거 아니? 오세훈 시장님이 새로 미는 정책이 뭔지 아세요? 라는 질문은 없습니다. 서울론을 밀고 있는데 뭔지 알아요? 조건이 어떻게 되죠? 그런 건 없다고요. 그런 질문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그저 준비한 얘기들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죠? 됐죠? 그래서 크게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드실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저 후기 사례집을 보시면 이거 저 뒤에 제가 질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기준으로 오픈 자료 기준으로 21쪽에 있는 요겁니다. 요 후기인데요. 제가 후기를 여기서 뭐 다시 뭐 강조해서 드릴 건 아니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이 정도가 아까 방금 보셨던 사례가 요 사례를 제가 좀 뽑아서 드린 거였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되게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 정도면 후기 내용은 한 중상급 정도는 충분히 될 내용입니다. 중상급 정도는 충분히 뭐 예를 들어 9명이면 그것도 뭐 3, 4등은 했겠네. 뭐 그 정도 느낌? 뭐 3, 4, 5등 정도 안에는 들어오겠다 정도 느낌? 5등 이내는 뭐 그 정도 보시고 물론 이제 글자만 가지고 면접의 전체 내용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텍스트는 전체 면접의 51%예요. 49%는 이 언어로 들어오지 않는 여러 가지 표정, 눈빛, 공기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 어떤 그런 거 있죠. 글자로 그러니까 non-verbal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비언어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게 몇 프로? 저는 49%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51% 답변이 좀 부족하더라도 49% 커뮤니케이션 원활하시면 훨씬 더 좋은 포인트를 받는 것이고 뭐 딱딱 맞는 답변을 그러니까 여러분 필기 모드를 좀 지우셔야 돼요. 여긴 정답이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죠? 그죠? 맞는 답 여러분 틀린 답을 할 리는 없잖아요. 월북하지 않는 이상 상식적으로 그죠? 대체 무슨 말인지
뭐 아까 서울시 뭐 이슈나 정책 이번에 서울시가 뭐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이거는 공무원들의 책임이고 뭐 그런 시민단체연스러운 얘기를 하실 분이 그 자리는 없을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월북한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진 않으실 테고 뭐 비슷하게 무난하게 얘기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맞는 답 틀린 답 이런 프레임으로 보지 마시고 흔한 답 내지 뻔한 답이 있을 수 있고요. 흔한 답 내지 뻔한 답, 남들 하는 답, 예. 그다음에 좀 좀 다른 답, 뻔한 답, 좀 다른 답. 그다음에 나름 좋은 답변. 요렇게 정도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맞는 답변, 틀린 답변이 아니라 흔하거나 뻔한 답변, 좀 다른 답변, 그죠? 좋은 답변. 좋은 답변은 되게 본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얘기하는 거, 그죠? 내 얘기를 곁들여서 뭐 기억의 경험이 됐건 사례가 됐건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겪어보니 해보니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몸으로 겪은 것, 일상적인 것, 구체적인 것 그런 게 좋아요. 여기는 시장님급이 아니고요. 동네 골목 수준으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국가직 준비하셨던 분들은 요 갭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이브로한 걸 하시는 게 아니에요. 되게 낮은 단위에서 골목 단위에서 동네 단위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지방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예,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예, 그 자기 경험이 녹아 들어가거나 좀 주변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건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것 그런 게 좋은 답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어떤 느낌인지? 예, 그런 느낌으로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요. 요 뒤에도 뭐 다른 문제 가지고 다 후기를 몇 개를 제가 넣어드렸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아, 되게 이 정도로 준비를 하면 이 정도는 얘기를 하는군.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고르는 건 뛰어나다 이런 걸 고른 건 아니에요. 유니크하다 이런 걸 고르는 건 아니고 되게 무난하고 그냥 좀 루틴한, 그러니까 좀 전형적인, 예, 전형적인 답변들 위주로 골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아주 뛰어나다 그러니까 중간선, 중간이나 중간 조금 나은 정도의 느낌이나 이 정도 기준이구나 약간 여러분들이 기준 마음의 어떤 기준선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드렸으니까 좀 참고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서울시 질문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닥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다른 측면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제 사복인데 작년 거기는 재작년 거긴 한데요. 근데 사복스러운 주제가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꼭 자기 직렬에 새로운 게 나올 때가 있기는 한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이런 약간 14일제 보호 종류와도 예전에 고아원이라고 얘기했던 걸 좀 시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중에 고아원 성인이 되면 나가야 되고 돈 4,500만 원만 주고 나가가지고 자립하기가 더 힘들어서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겪는다는 뉴스가 이제 끊임없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뭐 보호 쪽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에서는 되게 뭐 관심 갖고 보셔야 될 주제이긴 하나 아주 그렇다고 핫한 주제는 아니었고요. 이렇게 직렬의 유승계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협력할 기관 뭐 발표한 내용 관련돼서 아마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질문 보시면 팀을 이뤄서 열정적으로 했던 경험 해서 이제 꼬리 질문 뭐 그러니까 팀워크죠. 조직 생활이니까 팀워크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직 가치 똑같은 질문도 있죠. 보시면 다음에 예, 왜 중요하냐? 본인은 뭘 갖췄다고 생각하냐? 뭐가 부족하냐? 어떤 노력하냐? 질문이 아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 좀 드시죠? 그러니까 서울시 질문이라는 게 총량이 좀 되게 좀 이렇게 있어요. 예, 총량이 넓기는 한데 질문의 풀이 있기는 한데 되게 반복되는 게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기 어렵지는 않을 수 있다. 자기 말할 거를 비교하실 수 있겠고 직렬과 상관없이 다 비슷하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특징이 뭐냐? 다음에 뭐 어떤 노력을 했니? 직렬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소진 여기는 사복직에서 쓰는 표현인데 이게 소진 그러니까 스트레스 얘기죠. 일종의 번아웃 됐을 때 어떻게 하려는 질문, 비전, 뭐 공직 목표, 상사의 불법을 나와봤다면 덮어드리고 뿌찌를 받겠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월북이죠. 그죠? 아니되옵니다. 자서의 광명 차지오시오. 뭐 그런 거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대개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거밖에 답이 없으면 그게 답정너 질문입니다. 뭐 그런 얘기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어디에다 할 때 뭐 되게 뭐 함께하는 업무 얘기를 많이들 하시겠죠. 뭐 다른 거 해본 건 없냐, 자격증 있냐, 수험 기간 뭐 이 정도. 잘 보시면 질문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라는 질문. 뭐 다른 직렬이기는 합니다만 또 특히 이제 직렬에 관련된 스페시픽한 질문들, 예를 들면 전공 질문이라고 소위 말하는 것들. 응? 예컨대 무슨 수급자 조건이 어떻게 되냐, 뭐 등등들 이렇게 정보성 질문들은 서울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폭탄 오를 때가 있는데 그게 예, 뭐 서울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공 퀴즈 질문 아예 모든 게 아예 없지는 않은데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히스토리를 보시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직렬을 볼까요? 이제 건축 쪽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재작년 거긴 합니다만 재난지원금
뭐야 이게 왜 이게 사복 아니야? 뭐 서울시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니까요. 5분 발표는 직렬 특이성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빈집하려는 얘기를 본인이 건축이니까 뭐 이런 것도 하자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이런 꼬리짐을 좀 있었던 것 같아. 이 경우는 이제 질문들이 좀 발표한 내용 가지고 좀 있는 편이었고요.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항상 기술직은 늘 디폴트 값이죠. 자기 직렬에서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 활용 행정적으로 어떻게 업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하는 사례나 앞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는 좀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뭐 이렇게 물어봤고요. 민원이 규정이 없는 내용을 부탁한다면 들어드려야죠. 봉사하는데가 아니고요. 예, 공무는 규정을 보통 이 면접학원에서 이런 거 하면 뭐 민원인들 봉사 정신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 규정은 무슨 난데없이 그냥 어떻게든 해주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당연하게 여러분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면접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많으신데 그죠? 예, 공직생활 일도 안 해보신 분들이 그 공무원 세계, 정신 세계를 다 본인이 터득했다며 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제가 들 때는 조금 불편하거나 사실 실제와는 되게 다를 수 있다는 몇 가지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많이 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뭐겠어요? 규정은 규제가 아니고요. 법은 누가 만들어요? 의원님이 만드시죠. 그에 따라서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고 뭐 각 부처에서는 규칙을 만들고 또 내려와서 각 지자체단위는 그에 따라서 또 조례를 만들잖아요. 최종적으로 수렴하면 그게 국민의 의사입니다. 결론은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규는 그 자체가 민의이고 여론이고 예, 국민의 의견이라고요. 사회적 합의이고 이해하셨어요? 이 전제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규정을 일단 맞춰서 일단 하는 게 우선이에요. 다만 규정이라는 게 사각지대가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고 그러하니 엔간하면 또 규정이라는 게 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잖아요. 세상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늘 개정하고 그죠? 반영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경우엔 어떻게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도우고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후와 주종의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규정은 무슨 쌩까고 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그 규정들이 좀 더 현실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대민 업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선에서 겪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위로 올려 상급 기관을 올려서 규정이 개정이 될 수 있게 올라가는 그런 규제를 잘 만드는 거고 전 지구상에서 국가 중에서 그게 가장 체계적으로 잘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좀 문제 있다 그러면 한 달 뒤면 다 바뀌어 있어요. 놀라운 나라예요, 진짜로. 예. 성질이 급해서 그래. 성질이 더럽고 급하니까 왜 안 해줘? 이러면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런 것도 할 때 부탁하면 뭐 규정대로 일단 하긴 하나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을 좀 찾겠다 이런 아름다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진 게 뭐가 있냐? 요 지자체는 뭐냐면 서울에 안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서울에 살고 안 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전국구기 때문에 그죠? 뭐 부산에서 왔다. 저 부산에서 왔는데요. 목소리 들으면 딱 알잖아요. 어이구 서울에서 어떻게 제가 서울이 로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되게 그쪽이 하나니 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쪽이 하나니. 그러니까 뭐 지방이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데니까 그런 거 너무 괜찮지 마시고 도리어 이제 그쪽에서 현안이 뭐고 뭐 그쪽에서 뭐 좋았던 거 서울시에서 했으면 좋은 게 뭐가 있냐 뭐 그런 취지로 묻는 거는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지방이고 뭐 서울 그러니까 발을 바꾸면 서울 산다는 게 꼭 자랑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별 관심이 없어요. 여기는 전국구잖아요. 애시당초가. 됐죠? 그러니까 서울은 이건 그냥 뭐 서울에 오래 살아서 구석구석 내가 살던 동네를 잘 압니다라는 건 미덕일 수 있으나 그 자체를 가지고 뭔가 그죠? 나는 부산에서 그냥 서울시 본 사람보다 내가 서울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면접에는 이뻐해 줄 거야 라는 건 판타지다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문제점 개선점 이런 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뭐 반대한다면 업무가 뭐냐, 건축법 주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 질문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보존 개발과도 흔한 질문, 정책 중 아는 것 관련된 정책 찾아보셨겠죠. 뭐 계산점 물어봤고요. 뭐 역량, 예. 자, 뭐 이런 또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술직이라고 해서 일행이나 뭐 특별하게 다른 느낌은 없는데 다만 이제 직렬에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좁게 묻는 느낌은 좀 있으나 그렇다고 뭔가 딱 찝어가지고 그죠? 예, 콘크리트 뭐 양생 조건이 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퀴즈 질문 서울시는 거의 없다. 없지는 않은데 가끔 이제 교수님들 오셔서 가끔 진짜 교수님들 오셔서 뭐 좀 물을 때가 좀 있어요. 뭐 기계직이면 뭐 갑자기 뭐 엔트로피 법칙 1, 2, 3 법칙 아니야. 네? 뭐 이런 거 있죠? 예, 뭐 그런 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평가에 크게 아무 영향이 크게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실 건 아니다. 뭐 대충 사이즈만 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이제 서울시의 전체적인 면접의 어떤 느낌이나 개요들은 이제 충분히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굳이 나누자면 인적성이라고 하면 경험, 그죠? 장점, 단점, 경험, 뭐 스트레스 어떤 데 받니? 그죠? 공무원 지원 이유, 뭐 이런 본인의 퍼스널한 얘기를 물어보는 질문을 이제 보통 인적성 질문이라고 하고요. 공직관 질문, 아까 보셨던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직 가치가 뭐냐부터, 예,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혹은 상사가 불법을 저지른 걸 보면, 혹은 민원인이 규정이 없는 걸 부탁하면, 뭐 그런 류의 질문들을 이제 공직관 질문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시정 정책, 서울시 관심 있는 정책 뭐 있어요? 개선할 점이 뭐가 있냐? 뭐가 좋더냐? 서울시에서 요즘 홍보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홍보한 거 본 게 뭐가 있냐? 어쨌으면 좋겠냐?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와야 되는데 서울에 어디를 소개해주고 싶으냐?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이게 보통 시정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공직렬, 아까 보셨다시피 복지면 사복이면 뭐 복지 사각지대 어쩌고 저쩌고,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뭐 건축산 얘기거나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뭐 도시재생 관련돼서 뭐 관심 있게 본 사례가 있냐, 뭐 그런 류의 질문들이 약간의 전공 질문들이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인적성, 공직관, 인적성 한 30%, 공직관 한 20%, 시정 정책 관련된 거 한 30%, 기타 등등 한 1, 20% 정도의 느낌으로 포션이 이렇게 좀 되어져 있어요. 대개 보면 되게 면접인이 3명이면 3명이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되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N빵 3분의 1씩 이렇게 질문하는 느낌이 좀 강하기는 한데, 예, 그거는 그냥 표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표준이 아닌 버라이어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하다. 다만 전공 퀴즈 질문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는다. 대개 질문들이 오픈되어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뭘 답변할지 몰라서 입이 막힌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준비할 것만 준비하면 어떻게든 답변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뭐 그런 면에서는 되게 오픈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의 가성비가 그래도 좀 높은 편이에요. 경기도에 비해서는. 예, 경기도는 뭐 허무한 면접이 좀 가깝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고, 아까 이제 5분 발표, 5분 스피치의 경우만 되게 복불복이기 때문에 야, 이게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줘요. 예. 근데 그거는 서울시장을 준비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서울시장이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쭉 얇고 넓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희망은 뭐 관심 정책만 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얇고 넓게 쭉 대충 알아두고, 예, 뭐라도 좀 엮어가지고 쓰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문제는 못 맞출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말씀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출후기는 이제 오픈 자료에 보시면 제가 그래도 이게 교재에 있는 거기는 한데 후기도 꽤 있고요. 다음에 여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제가 대표적인 구성이라고 해가지고 저 앞에 보시면 이렇게 대충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강의 때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5분 스피치, 인적성, 공직관, 시장정책 진열 현업이 되게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의 기준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설명드린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은 그 질문이 조금 오차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가시면 이게 QR인데요. 제가 원래 나무를 저도 친환경에 기여를 일부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한 페이지라도 줄이자. 그래서 무려 한 5, 60페이지를 줄였는데, 대거 줄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직렬 질문들을 교재에다 인쇄본으로 실었는데, 예, 이제 안 싣고, 예, 환경보호에 동참을 는 아니고요. 예, 제작비를 좀 절감을 해서, 안 그러면 책값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작비 절감을 해서 책값은 못 올리겠다. 대신 페이지를 줄일게. 이래가지고 쇼부를 봐서 페이지를 줄였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적지 않은 후기들을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이제 QR코드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여기 기출질문 세트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자기 직렬게 그래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교재는 실려져 있기는 한데,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행정부터 시작해서 여기 질문 세트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있는데 전체 작년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아무튼 그중에서 일부 좀 교재에 실는 대신에 여기도 들어갔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쭉 보시면 되게 질문들이 총량이 이렇구나 한번 정독을 하시면 이제 느낌이 오실 거예요. 되게 분류가 이렇고 느낌이 이렇구나 정도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는 충분히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직렬 것들도 뒤에 자기 그 일행만 말고도, 예, 자기 직렬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만 좀 하시면 좋겠다. 자기 직렬 거 외에. 그다음에 일행은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직렬분들은 일행은 기본값, 그다음에 기술 직렬분들은 자기 직렬 거 조금 약간 플러스 알파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행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행을 일종의 기본이다 정도의 느낌으로 좀 다른 직렬분들도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표시도 해놨으니까 이건 나중에 강의 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있죠. 한번 보시면 그냥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물론 강의 때 다 자세하게 할 거긴 합니다만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성적이 좀 어떨지도 모르겠고 뭐 좀 애매한 분들도 많으시고 뭐 굳이 뭐 일찍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면 강의 들으시고 요 정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예,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은 확인이 되실 테니까 뭐 그 정도로 해서 예, 봐두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 뭐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대충 알아놓고 준비만 좀 하시면. 자, 그래서 면접을 보고 나시면 이제 대부분 자뭐 보여줘 그냥 시간 금방 갑니다. 앉아 있다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끝났어요 이런 얘기고요. 말 몇 마디 안 한 것 같은데 그냥 끝났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으시고 또 허무하다, 뭐 시원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대부분 다 그냥 평이하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고요. 말아먹었어요. 폭망했어요. 뭐 면접원이 이상한 질문 해가지고 완전히 어버버버 떨다가 왔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 질문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린 오픈된 질문이고 바로 또 얘기하기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내가 준비한 거를 다 못한 아쉬움은 조금 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뭐 전혀 모르는 질문을 받아가지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다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준비할 것만 딱 준비하면 뭐 그냥 무난하게 예, 기본은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떨어지나요? 그냥 결국은 성적순인가요? 음? 커트라인에게는 미래가 없는 건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겠죠. 일배수 아니면 미흡은 절대로 없을까요? 그렇게 절대로 이런 이거 달고 물어보시면 답변하기가 되게 궁해요. 그죠? 그 절대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예. 아무튼 그 얘기는 이어서 예, 10분 정도 있다가 예. 예, 후반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뵙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여러분 가장 궁금해하실 자 얼마나 붙고 얼마나 떨어지냐 뭐 요 얘기랑 그다음에 앞으로 그럼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겠는가 뭐 요 얘기를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72% 이게 뭐냐? 이제 통계적인 여러분 합격률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한 300명 정도 와 계신데요. 예, 지금 당장에 1도 면접 준비 안 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면접 보면 10명 중에 7명은 붙는다. 1도 준비 안 해도.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공무원은 정원을 무조건 채우죠. 예, 여러분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뭐 1.3, 4배 정도 보통 여러분 서울시는 통상 그렇게 그 필기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뭐 이번에 동점자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동점자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뭐 1점 뭐한 3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느낌이 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통계적으로 이런데 되게 보면 이제 붙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게 지금 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되게 좀 많습니다. 그죠? 특별하게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괜히 이게 떨어지면 뭐 이런 느낌이죠. 또 이게 저는 면접 평정이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라는 거는 이제 면접위원 과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3명이니까 이제 2명 이상이 면접 평점표가 5개가 있습니다. 가나다라마 해서 뭐 공무원의 정신 상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지막 마가 뭐 창의력 의지적 발전 가능성 이런 좀 추상적인 항목으로 면접 평점표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면접 과반수가 그 5개를 다 상상을 찍은 경우를 우수라고 합니다. 진짜 어렵겠죠. 그죠? 예. 진짜 어려우니까 우수를 주지 말라는 뜻 같죠. 한 경우밖에 없어요. 뭐 5개 중에 뭐 4개 이상이면 우수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다 5개. 이런 취지입니다. 우수는 성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원의 색깔을 먼저 붙여놓고 그럼 정원이 남잖아요. 그 우수 붙은 분들 그 남은 순을 보통을 받는 분들을 성적순으로 채우게 됩니다. 성적순으로. 그러니까 우수가 되게 적으면 외형적으로 보면 그냥 성적순으로 잘린 것처럼 보이게 되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했죠?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궁금해하시죠? 미흡인데 미흡은 면접은 과반 이상이 아까 평정 항목 5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면접은 과반, 그러니까 2명이 특정 항목, 그러니까 가 항목에다가 하를 준 면접위원이 특정 항목에 하를 준 면접위원이 과반 이상, 즉 2명 이상일 때. 됐죠? 어떤 느낌인지. 2명 이상일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를 2개 이상 준 2개 이상 준 면접위원이 과반 이상일 때, 즉 2명 이상일 때. 그러니까 만 미흡입니다. 미흡은 성적에 상관없이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됐죠? 미흡도 되게 적겠죠. 느낌적 느낌은 뭐 적기는 한데 아무튼 빠지고
그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게 뭐 우수, 뭐 커트라인 분들은 이제 우수가 궁금하실 테고, 다음에 성적이 좀 좋은 분들은 미흡이 이제 궁금하시겠지 않겠습니까? 각자 뭐 입장과 처지가 다르시니까 그 말씀을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뭐 어느 기관에서도 공식적인 통계를 내지는 않습니다. 발표하지는 않고요. 국가 기밀인가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 수강생들이 사이즈가 꽤 되고 또 매년 이렇게 제가 통계를 내오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데이터이긴 합니다. 뭐 제 수강생이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전체 모집단에서 저도 절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대표성이 있고 저 매년 그러니까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하거든요. 서울시까지는 제가 매년에 지방직은 큰 의미가 없어서 안 하는데 하다 보니까 대충 통계적인 어떤 일관성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제가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좀 일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실 카페는 공개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난해 깜빡하고 안 했더라고요. 정신없게. 당일날 제가 요 밑에 각 직렬별로 쫙 이렇게 있습니다. 합격생, 수강생들. 그거는 나중에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시면 지난해 9급 경우에 모집 정원 2,895명이고 필업은 3,765명 정도 돼서 1.3배를 뽑았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통상 이 정도 뽑아요. 취업 인원은 이제 3,000명이라서 서울시가 사실 정원보다 이렇게 많이 뽑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아무튼 지난해는 한 100명? 예, 100명, 한 105명 정도를 더 뽑아서 칼같이 3,000명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자연 합격률이라고 하면 취업 인원 중에서 필업 인원 중에서 최종 합격한 인원 비율이 약 9.7%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80%는 무조건 붙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여기를 이제 자연 합격률이라고 이제 이름 붙일 수 있다면 수강생들 기준으로 보면 제가 이제 카페에 수강생을 하시면 뭐 국가직도 잘 해보셨겠지만 카페 등업을 받을 때 수강생분들 간단히 좀 개인 정보를 좀 입력해 주십사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적입니다. 본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 성적이 상위권이다, 0.5배수 내에 든다, 혹은 안정권이다, 1배수 안은 확실하다. 그리고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애매권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일반세 받기 확실하고 커트라인이다. 이런 분들이 이제 불안권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각자 주관적인 거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이트나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서 각자 생각하는 주관적인 거라서 뭐 이 역시도 물론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레퍼런스를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4개 정도로 분류를 해서 본인을 좀 알려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고 수험번호를 같이 좀 입력하도록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어떻게 뽑은 데이터냐 그러면 필기 발표가 나오면 9시에 바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신 그 수험번호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수험번호를 잘못 입력하시면 떨어진 걸로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안 가시고 이러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그런 거 일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통계를 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마지노선, 그러니까 최저한이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강생 1242명 중에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등업을 하시는 것도 아니어서 카페가 있는 줄 모르는 분들도 한 20%쯤은 꼭 계세요. 보면은 카페가 있었나요 선생님? 뭐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등업을 하신 분들 상위권 보시면 99%입니다. 0.5 합격률이 다 붙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자면 약간의 오차 정도 뭐 생각하면 안정권 1배수 아니라고 하는 분도 무려 97%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험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나중에 확인하지 않은 통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의 100%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일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도 82% 정도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되게 동점자가 많다 보니 소위 일배수 컷이라고 수험가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게 사실 존재하지는 않는데 정원에 있는 비율보다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 부분까지. 근데 그 부분까지는 붙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애매하다고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일배수라고 말하는 정원에 100명 뽑은데 근데 90등부터 110등까지가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걸쳐져 있는 20명 중에 10명만 떨어뜨리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러면 미흡으로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찝어가지고 떨어뜨리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딸려 올라가는 거죠. 동점자 규정에 의해서 여기서 보통 받아서 붙으면 같이 붙어야 돼. 같은 점수면. 그 규정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더 뽑히게 되는 거고 그 결과로서 지난해 정원이 좀 더 뽑았다는 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원보다. 이해하셨죠? 근데 일부에서 걸쳐져도 그 바깥의 커트라인이라면 어떻게 가능성이 적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게 제가 수강생 통계로는 28%입니다.
약 30%, 약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점이죠. 즉 커트라 1배수 밖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물론 이제 직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거는 직렬 뭐 조금 뽑는 데도 있고 많이 뽑는 데도 있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자는 취지에서 3분의 1 정도라는 거죠. 3분의 1 정도는 붙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정원이 좀 적어서 예, 다 붙는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가 다 우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수로 무조건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1배수 바뀌기는 하지만 아까 걸쳐있는 직렬이기 때문에 딸려 올라가서 본인이 붙었다고 보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판단하기가 어렵죠. 본인이 정확하게 어느 급간에 위치하는지는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하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우수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일부 강사님들은 1배수밖에 다 우수 받고 붙었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우수 안 받고도 붙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딸려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자, 아무튼 그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해년마다 다르고 직년마다 다르고 시험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이걸 가지고 뭐 원래도 이렇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전체적인 트렌드. 즉 무슨 말이냐? 1배수 아니라고 근처까지 포함하면 9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격률이. 그죠? 94%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4%면 100명 중에 94%가 붙는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필기 경쟁률이 한 20대 1은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좀 떨어져도. 그죠? 예. 20대 1과 1.3대 1의 차이죠,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 해석하면 떨어지기 참 쉽지 않다. 그죠? 월북만 하지 않으면. 그죠? 제가 뭐 농담 삼아 그런 말씀 드리는데 미흡받을 가능성은 우수받을 가능성보다 최소한 10배는 힘든 일입니다. 우수받기도 힘들어 죽겠는 판인데 그보다 10배나 더 힘든 미흡을 걱정하시는 건 조금 과한 기대다. 그죠? 택도 없는 소리다. 월북하지 않는 이상. 됐죠?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안심을 드리고 아까 앞에 챕터에서 보셨지만 질문들이 좀 예측 가능한 질문들을 대부분 받기 때문에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서프라이즈 질문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준비한 걸 얘기할 수 있다. 요 지점과 서로 합쳐지면 이거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기본적인 준비만 딱 하고 하면 뭐 큰 문제 없겠군 정도로 해석하면 통계적으로도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1배수 밖에 컷타인 분들은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참고로 국가직은 이게 50%가 됩니다. 국가직은 똑같은 제가 급간으로 똑같이 하거든요. 50% 정도예요. 경기도는 제가 통계를 낸 지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경기도 가면 여기 20%안 나와요. 1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완전 성적 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서울시는 국가직과 다른 지방직 약간 중간 정도의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중간 정도. 그래서 우수가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뭐 저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긴 한데 많지는 않아요. 그것도 확실해요. 미흡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주 좀 적어요. 가끔 있어요. 성적이 좋은데 안 됐다는 분들이 사후적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시거나 좀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뭐 여러 가지 뭐 드라마틱한 사례들을 제가 많이 하는데 야 이래도 붙어? 근데 뭐 그런 건 조금 그래서 괜히 여러분들 오해를 드릴까봐 특정 사례를 일반하기는 좀 싫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했는데 억울한 경우들도 없지 않아요. 뭐가 문제였던 거지?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뭐 좀 납득이 안 되는 경우들도 뭐 일부 있습니다. 뭐 면접인이 뭐 어떻게 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면접은 제가 속마음까지 알 방법은 없는데 뭐 후기나 내용을 봐서는 참 뭐가 판단하기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솔직히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흔치 않습니다. 그래봐야 통계적으로 보면 여기만 봐도 야 100명 중에 뭐 한 명 있을까 말까 정도의 그 귀한 사례들이기는 합니다.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따라서 서울시 면접은 그냥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준비할 것들 딱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그냥 기본만 가고 열심히만 얘기하고 나오시면 되게 요 정도 사이즈 95%, 94% 이상의 사이즈로 합격 가능성이 높다 정도 얘기입니다. 95%라고 그냥 5%에 떨을까봐 그 단순 통계잖아요. 5%대 95%대 5%면 40 몇 배야? 20배, 18배, 뭐 하여간 18배, 19배잖아요. 예, 18배, 19배. 떨어질 확률보다 붙을 확률이 20배 가까이 높은데 뭐 그런 걸 걱정을 하시는 건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낯선 시험입니다. 면접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물론 알바를 하시면서 사장님한테 잠깐 뭐 일 열심히 할 수 있죠? 네, 뭐 이런 정도는 하셨겠지만 뭐 이렇게 각 잡고 20분 동안에 뭔가 엄근진한 분위기에서 하시는 거는 낯설기도 하고요. 그게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낯선 일이죠. 낯선 일이기 때문에 조금 생경하고 그것이 주는 심리적 부담감이 있고요. 또 떨어지면 이제 동네 창피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건 맞으나 그죠? 예, 되게
예, 위아더 월드, 해피월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준비를 좀 잘 하자. 그냥 그 정도. 약간 저는 늘 또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게 면접도 시험입니다. 1, 2차 병합으로 보셨고요. 3차 시험입니다. 모든 시험에는 평가 단위가 있고 평가 요소가 있고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무슨 뭐 고해성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감정으로 그냥 묻는 거 묻고 답할 거 듣고 평가할 거 체크하고 문제 없음 띵띵띵띵 하고 그냥 숫자 맞춰서 딱 하는 되게 루틴한 시험입니다. 버벌 시험일 뿐인 거죠. 이걸 자꾸 감정의 문제이거나 뭐 인간성의 문제이거나 무슨 가치관의 문제이거나 무슨 어떤 성격이나 태도의 문제이거나 자꾸 이렇게 치환하지 마시라고요. 그죠? 뭐 경력이 대부분 없는 분들은 경력이 없다고 걱정, 사회생활 안 해봤다고 걱정, 사회생활 해본 분들은 왜 또 관두고 오냐고 물어볼까봐 걱정, 적으면 어리다고 걱정, 많으면 많다고 걱정. 이해하셨죠? 다 걱정이에요. 뭐 그죠? 근데 면접인 기준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면접은 공장이에요. 공장 그냥 공장. 흠되는 사람들 정도를 야, 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남쪽을 한 거고 월북을 하냐? 뭐 이런 애들 좀 걸러내고 약간 그죠? 이제 준비 안 하신 분들 일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 약간 걸러내는 정도. 그죠? 그다음 개종 오, 저 일을 잘하겠는데. 오, 그죠? 예, 서울시에 도움이 좀 되겠는 걸. 야, 뭐 이런 친구들 있을 수 있죠. 뭐 보시기에 괜찮은 뭐 그러면 일부 그런 부분들을 빼고 나머지는 됐네 뭐 끝. 그 외에는 별 관심이 없으세요. 개개인을 해서 제가 그래서 면접 때도 말씀드리지만 양심선언을 하거나 고해성사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필요한 얘기 듣고자 기대하는 바를 얘기하고 나오는 겁니다. 서울시 여러분 국가직도 아니고 부산시도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시 공무원으로서 뭐 좀 알았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생각 좀 해봤습니다.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 올해는 뭐가 더 중요할까? 요즘 그러면 MG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MG 만드는 사람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M이랑 G를 참고로 저는 M인가? 자, 뭐 그런 조직 융화, 그죠? 예, 좀 힘들어도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애들은 똑똑한데 지들만 잘 나가지고 말이야. 일 끝나면 칼퇴하고 앉아 있고 말이야. 선배들은 개고생하는데 아주 정내미들이 없어 애들이 아주 맞아. 똑똑한 건 알아가지고 뭐 이런 느낌. 조금만 힘들면 또 관둔대요. 또 애들이 서울 교행 갈까요? 뭐 이러고도 앉아 있다고. 그런 느낌? 나는 아니다. 그죠? 예. 주민센터에 뼈를 묻겠다. 뭐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좀 강력하게 보여주시면 되죠. 그죠? 선배님들 잘 따르고 면접용이잖아요. 그죠? 예, 면접. 기대하는 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면접이란 인터뷰어가 기대하는 바. 편의점 사장님이 기대하는 바와 알바를 뽑을 때. 그죠? 예, PC방 사장님이 알바를 뽑을 때 기대하는 바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고깃집 알바를 뽑을 때 기대하는 바도 좀 다를 것 같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뽑을 때 기대하는 바도 좀 다를 것 같아요. 그거에 맞춰서 조금 듣고자 하는 얘기들을 해주시면 된다. 양심 고백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이 뭐 경력이 있네 없네 나이가 많네 없네 뭐 그죠? 뭐 지원 동기를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 그냥 적절하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지원 동기가 아니 공무원이 안 잘리니까 지원했어? 미흡을 줘야겠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당연하게? 솔직하군, 애가. 역시 MG라 다르군. 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적절하게, 뭐, 제가 계기는 뭐 일하기 힘들어서 좀 오기는 했으나 기왕하는 것은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하면 더 기특하군. 이렇게 될 거지. 아니, 딴 데 힘들어서 왔다고? 그럼 여기도 관두겠네? 잘라야지.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지. 미입을 줘야겠어. 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이 통계가 이렇게 나오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팩트를 말씀드리는데 딱 그렇게 엄한 대로 가지 마시라고. 그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또 어디에서는 이것도 딱 구라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는 이 정도 되기는 하는데 뭐 이게 섞여 있어서 그래서 일반실 밖에분들은 조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커트라인이다 생각하면 뭐 면접을 잘 본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말을 잘한다는 게 면접을 잘 보는 거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예, 말을 잘한다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본인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한 가지와 그리고 또 기왕이면 좀 이렇게 좀 시장님급이나 구청장님급 얘기보다는 주민센터급 약간 좀 이게 좀 낮은 단위에서 좀 더 좀 밀착적인 얘기 해보니까 경험해 봤더니 제가 몸준이라는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몸으로 면접 준비. 예. 나중에 뭐 제가 사진도 많이 올려드리고 할 텐데 곳곳이 서울시장이잖아요. 곳곳이.
여기 바로 나가면 앞에 있는 플랜카드, 그죠? 붙이는 것부터. 우회전 도로에다가 우회전, 여기 앞에 건널목 건너오신 분들 우회전 밑에다 조그맣게 붙어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부터, 뭐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은 뭐 안심 택배함 있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등등 이게 다 시장이에요. 서울시장. 차 막히는 거, 도로 막히는 것도 서울시장이고, 공기 안 좋은 것도 서울시장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디 뭐 예, 축제에서 행사에서 뭐 구경하는 것도 그거고, 엊그저께 뭐 BTS 한다고 갑자기 불꽃놀이 터져서도 갑자기 놀랬는데 그것도 서울시장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널려 있는 게 서울시장이니까 그런 걸 좀 잘 체험하시고 좀, 그죠? 내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시장님이 아니시고 구청장님 아니고, 예, 내가 예, 주민들을 만나는, 시민들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으로서의 그것, 예, 그런 느낌으로 조금 예, 구체적인 얘기를 조금 하시는 게 조금 더 저는 잘 보고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 잘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오케이? 예, 그 정도만 느낌만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무수를 얼마나 주느냐라고 물으시면 저도 참 이거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국가적인 그래서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계량화되는 게 좀 있는데, 뭐 한두 명은 주는 걸로 보입니다. 예, 보인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안 줘야 될 이유는 없어서 한 명은 주는 것 같고, 뭐 두 명 더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명은 준다 정도의 느낌으로 일단 보시면 좋겠고요. 미흡은 뭐 굳이 주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굳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서 미흡 걱정은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정감 뭐겠어요? 안 그만둔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 안 그만둘 사람이에요. 서울 교행 안 갈 거예요. 국가직 안 갈 거예요. 이런 느낌. 예. 두 번째, 요즘 그 MG 때문에 항상 지들만 잘나고 개인 플랜다 이런 느낌 때문에 내가 항상 팀워크, 아까도 질문 많이 보셨죠? 예, 팀으로 뭔가 팀 지향성,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잘 어울릴 수 있다. 상하 간에 수평적으로도 마찬가지. 대화가 좀 된다. 꼰대라고 무시하지 않는다.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요즘은 대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3년 내에 한 30%가 관둬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근거가 있는 거죠. 당연하게. 나름대로 판단의 근거들이. 아무튼 이런 느낌을 조금 더 줄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셔야 될 남쪽입니다. 여기가. 서울시 면접에. 서울시도 물론 남쪽인데 서울시 쪽으로 가는 걸 전제로 하고, 더 중요한 건 예, 어떤 일적인 어떤 업무적인 안정감, 그다음에 성격적이나 태도적인 면에서 조직 융화 잘 이렇게 섞여서 같이 으쌰으쌰 모나지 않게 잘 커뮤니케이션, 이런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하실 필요가 있겠다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면접 특징 앞에서 제가 드렸던 거 조금만 정리 좀 할게요. 첫 번째 오픈 질문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다음 제가 뭐 90%라고 하는 건 좀 겸손한 표현이고요. 99%. 뭐 물론 후속 질문이야 답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상관없고요. 메인 질문은 거의 다 알고 보는 시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말하고 나올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편하다. 그런 면에서는. 다만 이 질문의 폭이 조금 넓어요. 넓기 때문에 뭐 한두 개, 뭐 10개, 뭐 20개 이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범위가 조금 넓어 보이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울시장이라는 게 이게 복마전이라는 옛날 좀 안 좋은 표현이 있었는데 진짜 버라이어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곳곳이 서울시장이라는 말은 뭐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략 얇고 넓게 자기 뭐 관심 분야는 조금 깊이 아시면 좋겠고요. 뭐 환경주의 관심이 있다면 그쪽은 뭐 관련된 서울시장이나 깊이 아시는데, 그 외에 갑자기 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물을 수도 있고, 갑자기 뭐 외국 관광객 소개시켜 줄 만한 데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따라서 그래서 얇고 넓게 알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 그러면 좀 범위가 좀 사이즈가 좀 있기 때문에. 무한도로 하기에는 또 리미트가 또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적정선을 좀 잡아야 되는데, 뭐 그런 적정선을 잡는 게 이제 제 역할이니까 그거는 나중에 강의 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준비한 거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음, 아까 강조드렸던 겁니다. 국가직 면접과 다른 지방직 면접, 뭐 서울시도 특히 그렇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물론 형식과 내용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답변이 가야 될 남쪽 부분에 어떤 답변이 좋은 답변이냐라는 부분을 굳이 나누자면 일상적인 겁니다. 시장님급, 구청장님급이 아니고요. 주민, 동네, 골목, 자꾸 이런 단위로 자꾸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드려요. 큰 틀 말고, 서울시 전체만 말고, 구도 넓어요. 동, 이 정도로 좁혀서 골목, 동, 약간 이 정도 느낌으로 하시면 하실수록 더 구체적이고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마당 일상성이란 말이나 구체적이라는 말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담당 공무원이면 이러면 좋겠어. 동네에. 예, 좀 큰 거 말고 뉴스에는 되게 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저소득층 교육을 위해서 막 무슨 서울란 막 이런 나오는데 그건 동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오케이 뭐 그냥 알아는 주는데 뭐 아는 것 이상 아실 거 없어요. 동네에서 그죠? 예, 동네에서 고독사가 한 명이라도 안 생기게 하고 그죠? 예컨대 특히 고립된 청년들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한 명이라도 안 생기게 하고 외로우신 어르신분 한 명이라도 덜 생기게 하고 뭐 이런 단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단위에 이렇게 좀 동네 단위로 좀 생각하시는 게 되게 좋다. 생활 현장이나 주변 뭐 쓰레기 뭐 분리수거 그죠? 동네 뭐 반려견 산책 등등등. 뭐 이번에 서울시 물론 이제 서울시 경찰 서울시경 예, 경찰위원회에서 나온 거긴 합니다만 반려견들 많이들 저녁 때 산책들 시키시잖아요. 그죠? 예, 집사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 그러면 순찰을 두자는 거예요. 그걸로 순찰. 돌아다니시다가 뭐 이상한 거 불린다면 신고해 주시라고 뭐 불편 사항이 있거나 산책을 다니시니까 늘 쫄래쫄래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동네 일종의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쫙. 그래서 이제 등록을 받아서 신청받는 것. 되게 소소한 아이디어지만 되게 아이디어가 괜찮아요. 그죠? 별거 아니지만 돈 안 들이고 같이 좀 참여도 하실 수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것들 단위가 되게 구체적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아이데이션이. 그 나중에 강의 때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 큰 단위 가지 마셔라. 그죠? 좀 낮을수록 좋다. 뭐 큰 단위가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좀 동네 주변을 좀 보시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얇고 넓게. 서울시장은 워낙 많고 복잡하다. 뭐가 또 되게 이번에 보니까 예, 구제인데 신상인 것처럼 포장해서 하는 것들도 많아요. 이름만 바꾸고 원래 하던 건데 그죠? 약간만 좀 뭔가 바꿔가지고 신상인 것처럼 마치 그 왜 옷 태그갈이라고 하죠. 예. 라벨갈이 하듯이 정책도 되게 많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얇고 넓게 그래서 좀 넓게 좀 알아두셔야지 특히 5분 발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5분 스피치 때문에 이게 워낙 복불복으로 나오다 보니 그래도 뭐 가성비가 떨어지기는 한데 그래도 뭐 그냥 아무 모르는 게 나오는 거니 그냥 아물랑 뭐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걸 하려면 좀 얇고 넓게 준비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아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들을 쭉 서칭을 해서 알아두시면 뭐 약간 복지 분야, 뭐 저출산 분야, 뭐 예를 들자면 뭐 고독사, 노인, 뭐 청년, 뭐 이렇게 좀 테마별로 이렇게 메인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 직렬과 상관없이 뭐 복지 쪽은 일행은 상관없고 건축도 상관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게 있다 서울시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밀고 있다 정도는 얇고 넓게 좀 알아두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워낙 방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교재라는 걸 만들고 정리라는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정도를 좀 정리를 하시는 것 정도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서울시 교재도 예전에 막 이렇게 사안별로 막 정리를 해서 한 100페이지 가까이 만들었을 있는데 서울시장 파트만 아깝지만 다 버리고요. 싹 버리고 예, 한 30페이지 반 이하로 딱 줄여가지고 이렇게 컴팩트하게 그냥 어차피 얇고 넓게 하는 거 아유 뭐 제가 정리한 시간이 아깝기는 한데 그냥 다 과감하게 다 버리고 예 그냥 컴팩트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거 정도만 수업 때 좀 따라가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얇고 넓게 알자. 깊이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얇고 넓게 일상적인 거를 얇고 넓게. 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준비 가이드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는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걸 물었고 후기도 보셨고 되게 사이즈를 아시게 되면 이제 큰 틀은 이제 다 잡으신 것 같고요. 이제 방법론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로드맵이라고 일단 하나 그려놨는데요. 일단 뭐 제 수강생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늘 후기 사례를 늘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정답 없는 얘기고요. 조금 더 좋은 답, 나은 답, 좀 차별화되는 답,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 틀린 답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뻔한 답은 좀 걸르고 좀 좋은 답변들을 보는 건 기본적으로 케이스 스터디 사례를 연구를 하고 사례를 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죠? 다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 비슷한 경험치를 가진 분들이 나름대로 영혼을 끌어모아서 뭔가 그죠? 예. 혼이 담긴 구라 그렇잖아요. 예. 누구죠? 무슨 영화였더라? 예. 혼이 담긴 구라. 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뭐 그런 거 하는 게 후기를 보시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기준, 이제 레퍼런스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뭐 이런 거 해도 되나? 뭐 이런 막연함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준선, 예, 또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국가직 분들은 뭐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적성 공직관 서울시장이 크게 이제 세 라운드업인데요. 이제 후기 사례 좀 보시고 공직관은 서울시는 되게 묻는 거 많이 물어요. 아까 공직가치 대표적인 것, 그다음에 좋은 공무원 사례, 안 좋은 공무원 사례, 요거랑 다음에 상사가 뭐 부당지시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요런 과 민원인 또 안타까운 할머니 오세요. 손자가 아프신데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는데 이게 과태료를 물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클래식인데 작년에는 거의 안 오셨어요. 재작년까지 조금 오셨는데 이제는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할머니 분들 가끔 오실 수도 있고요. 좀 안타까운 민원인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몇 가지 질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서 사이즈가 되게 뻔해요. 예, 그래서 큰 부담은 없어요. 서울시는 그거 가지고 뭐 자세하게 파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서울시장은 본인이 희망 업무, 자기 직렬, 예, 희망 업무 관련된 중심으로 좀 한 두어 개 좀 넓게 좁게 가지 마시고 좀 넓게 좀 조금 그거는 좀 디테일하게 서울시에서 뭐 하고 있고 뭐 업데이트를 좀 하시고 그 외에는 좀 얇고 넓게 좀 쭉 라운드업 하는 정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제가 말재료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말할 거리들을 조금 이제 누적을 좀 해 놓으셔야죠. 이런 건 이렇게 뭐 장점은 내가 다른 것보다는 요걸 얘기해야 되겠어. 뭐 공직 가치는 뭐 내가 전문성은 없으니까 그건 됐고 비전공자라서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뭐 창의성으로 할까?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 받았다 이런 걸 하나 좀 밀자. 라거나 끈기, 야 내가 심야 알바만 뛰어가지고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1년 동안 알바했어. 오 짱이죠, 그죠? 예, 뭐 이런 거, 뭐 이런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나름대로 새길 수 있는 장점 포인트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를 잘 정리해서 내가 어떤 재료를 좀 가지고 쓸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죠? 참고로 아까만 예를 들면 내가 심야 알바를 했는데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1년 동안 개근해서 열심히 다녔다. 사장님, 공무원 하지 말고 떨어지면 직원을 하지 않으련. 이거 장사 돈 좀 버는데 라고 권유까지 받았다. 뭐 그런 경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장점 얘기할 때 얘기하면 되죠. 그죠? 장점. 지원 동기할 때도 하나 껴가지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공직같이 할 때는 성실성 이렇게 가지고 하나 밀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잘 보시면. 동료들은 어떻게 본인을 평가하나요? 네, 독한 놈이라고 평가합니다. 한 번 더 칼 때 지각을, 야, 지각도 안 하냐? 뭐 이런 얘기할 때 동료들이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죠? 본인은 약점이 뭔가요? 단점이 뭔가요? 내가 너무 한번 일을 맡으면 그죠?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성실한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멀티가 안 됩니다. 제가 1년 동안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단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죠? 드로치랑 매치나잖아요. 그죠? 지금 잘 보면 무슨 말이냐? 제가 재료라는 말은 정답적은 좀 달라요. 이건 얘 얘기하겠다, 저건 저 얘기하겠다가 정해놓으시면 안 돼요. 내가 말할 거를 적당한 질문에다가 들이미는 거예요. 여기는. 이해했죠? 질문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말할 거리가 중요하다고요. 이거를 정리를 해놓고 이걸 갖다 넣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죠? 한국 세대는 아무리 이해와 조회가 있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철학 있고 필요 없죠. 질문 보고 찍어서 맞추는 거 안 맞추는 것만 하던 시대인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본을 만드시면 본인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대본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죠? 됐죠? 어떤 느낌인지 그건 강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말할 거리, 자랑할 거리들을 좀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오픈 스피치인데요. 이거는 이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다음에 약간 돌려막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돌려막는 훈련. 어떻게든. 뭐 돌려막다가 좀 재료가 없으면 말할 거리가 없으면 좀 보완하시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좀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미리 덤비지 마시고 그럼 좌절만 하잖아요. 비애감 듣고 뭐 인생의 비애를 느낄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버벅거릴 건데 서로 간에 다. 하지만 뭐라도 조금 얘기할 거리를 좀 정리를 해놔야. 자기 말할 거리도 일단 두 번째 서울시장도 얇고 넓고 조금 어느 정도는 해서 좀 몇 마디 내가 모르지 않는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된 다음에 좀 시작하시면 좋겠다. 그 정도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모의 면접 같은 것들을 좀 뭐 스터디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등등등 뭐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모의 면접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또 중구난방으로 하셔서 제가 뭐 교재에도 제가 넣어놨고 QR코드도 넣어놨습니다만 질문 평가지라는 걸 한 16회짜리인가를 드렸을 거예요. 인적성 공직관에서 질문들 아예 그냥 다 적어놓고 평가지 점수 몇 체크할 수 있는 양식지를 이렇게 딱 드렸습니다. 그 드린 거 가지고 엔간하면 그걸로 그냥 하시고요. 예, 어차피 서울시좀 다 뻔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돼서는 말조를 따로 정리할 수 있게 제가 노트 비슷하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말노트라고 교재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 두 개를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교재 가시면 QR도 있고 여기도 QR 넣어드렸으니까 뭐 여기 저 양식지 QR이 있는데 65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면접 노트고요. 나름 히트 상품이에요. 예, 도움 받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프린트 하셔가지고 여기 주요한 질문들 넣어두시니까 본인이 말할 거리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시스테미컬하게 좀 정리하시라는 취지에서 제가 만든 양식이니까 좀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쓰시고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이게 질문 평가지입니다. 예, 질문 평가지. 이것도 QR코드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수험생들은 다운받으셔서요. 이렇게 질문지 있고요. 예, 점수 매기게 해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준비되시는 대로 순서대로 하시면 예, 이렇게 리빌딩, 약간 빌딩하는 개념으로 좀 조곤조곤 만들어 놓은 특화 상품이니까 한번 좀 잘 이용을 하시면 스터디할 때도 조금 가성비가 높게, 아니면 스터디 안 하시더라도 혼자 뭐 자문자답 하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난해 이걸로 여러분 합격생들의 모의 면접을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죠? 모의 면접한 아카이브가 카페 아마 서울시도 한 100개 넘을걸요? 100개, 2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이게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하고요. 예, 제가 질문과 평가 이런 거 다 적어가지고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화면을 보실 수 있게 조만간에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치가 생길 거예요. 아, 저 정도가 된다. 뭐 질문별로 제가 뭐 5점 척도해서 점수 매기고 좋은 거 표시하고 코멘트 드리고 하는 거니까 오며 가며, 유튜브니까 쉽거든요.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비공개 영상이라서 링크가 없으면 못 보는데요. 링크를 다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오며 가며, 그죠? 화장실 변기 위에서도 괜찮아요. 하나 보기에. 예, 쭉 보면서 보다 보면 레퍼런스가 딱 될 거예요. 저 코멘트도 드리고 뭐 좋은 아이디어도 되게 많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가 특별하게 좋다는 말씀 제가 드리진 않는데, 랜덤으로 골라서 들으시면 이것도 되게 좋은 가성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카페에 소강 등업하시면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스터디 안 하시더라도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정리하시면 예, 말년습만 하시면 된다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가장 중요한 건 후기입니다. 뭐 이거 뭐 제가 늘 드리는 비유이긴 한데요. 뭐 누구신지 아시는 분? 뉴턴입니다. 예. 아이작 뉴턴이 했던 멋진 말이죠. 예. 그 숄더 오브 자이언트라고 해서 이제 거인 어깨 뭐 이런 노래 제목도 있죠. 내가 세상을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었다면 내가 거인 어깨 위에, 뭐 현대 과학자들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거인 어깨, 조그마하게 어깨 위에 올라탄 쪼매난 난쟁이일 뿐이야. 겸손의, 그죠? 우수사례죠. 겸손 워딩에. 아무튼 늘 말씀에 후기를 좀 먼저 좀 늘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례집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지금 서울시 구출급만 해도 좀 1935개 풀 버전 후기가 어마무시하죠. 예. 제가 서울시 담당자보단 제가 면접을 더 오래 했고요. 서울시 담당자보다 면접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면접 담당자가 면접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그죠? 여러분들은 서울시 면접 담당자 머리끝에서 보실 수 있다, 면접을.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자기 직렬 것 다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 직렬 것들 쭉 보시고, 뭐 일행은 워낙 많으니까 좀 골라서 좀 보시면서, 그죠? 되게 이 정도 레퍼런스를 갖는구나. 무슨 말이냐? 볼 줄 알아야, 보는 눈이 생겨야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보는 눈이 생기려면 비교라는 걸 해봐야 돼요. 그건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하게.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좀 보시면 아, 이 정도가 되게 좋은 답변이고 차별화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후기를 권해드리는 건 제가 강의를 하면 대충 후기만 보세요 이런 것도 물론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 제가 말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뭐 짧고 굵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저는 가이드를 드리고 그의 구체태는 이 후기를 좀 보시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수강생분들은 반드시 오시자마자 카페에 가시면 카페에 가시면 제가 서울시 거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면접 보기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질문 세트 후기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후기들이 이렇게 분류가 돼서 예, 9급불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예, 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후기를 풀 버전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며 가며 하나씩 후기 사례들도 보시고 공부하시고 또 정책 아이디어 이런 것들도 많이들 해놓지 않았겠습니까? 각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적절하게 벤치마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뭐 후기 사례집도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질문들도 특히 이제 기술 직렬분들은 이제 직렬 관련된 질문들이 궁금하실 텐데 특히 다 있으니까 4,700개니까 어마무시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정도 따로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아까 그냥 직렬과 상관없이 지원 희망 업무와 상관없이 뭐 서울시 아까 뭐 외국이나 소개시켜 줄 만한 데가 뭐가 있겠냐 뭐 이런 류의 질문, 관광 홍보를 뭐 하면 좋겠냐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질문들이 적지 않게 없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만 제가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아예 질문 평가지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질문 평가 후기 사례집을 아예 만들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풀 버전 후기는 너무 양이 많아서 해당되는 것만 좀 발췌해서 만들어 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류법이 되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뭐 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주민센터 가장 많이 물어요. 최근에 가본 거 있냐, 뭐 개선점 뭐 있냐, 이거 되게 흔한 질문 중에 하나이고요. 뭐 인구 감소 문제, 뭐 고독사 문제, 1인 가구 문제. 그래서 해당되는 1인 가구를 가시면 북마크를 가시면 이제 1인 가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과 본인 답변들을 한 번에 이렇게 쫙 모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실 때 되게 좋을 거예요. 이게 한두 개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그냥 모아놓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본인 준비했던 거 레퍼런스도 잡으실 수 있겠고요. 이거 자체가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정리를 나름대로 해놨으니까요. 자, 다음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직렬 전공도 따로 제가 아카이빙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복, 뭐 기술, 전기 이렇게 소수 직렬 분들은 워낙 또 직렬 질문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서울시만 아니고 전국 단위에서 어떤 질문들이 있었고 어떤 답변들이 있었는지 다 아까 동일한 방식으로 질의응답만 모아놓은 것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희망 업무 찾으실 때 잘 모르시잖아요. 기술직 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요거 보시면 그냥 금방 딱 캐칭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기준을 삼으셔서 하시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현직들 뭐 만나서 얘기 들은 거 얘기를 적어놓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가봤더니 뭐 이런 거 한대더라 이런 얘기들 현직들 실제로 인터뷰를 해서 예전에는 한 4, 5년 전이었나 건축직이었나 토목직이었나 단체로 스타디원들이 옆에 동작구청 가셔가지고 바로 스터디 끝나고 볼 수 있냐고 그리고 현직이 호출당해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또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가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즘은 잘 그런 거 안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해서 그때 뭐 어떤 업무들을 하고 애로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막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가 좀 되실 것 같아요. 나머지 공직관 인적성도 빈출질답 뭐 흔한 질문들은 따로 제가 사례집을 만들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준비하실 때 그냥 뭐 물론 강의를 기본적으로 다 드리긴 할 거인데 그 강의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정보는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좀 참고하시기에 용이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입니다. 예, 예, 이쁘죠? 이게 한자가 제가 시그니처로 쓰는 건데요. 면접이라는 자 이게 한자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죠? 제 디자인의 컨셉은 스타벅스에 올려놔도 창피하지 않게 만들자. 그죠? 독서실에 스터디 카페에 이렇게 틱 던져놓으면 좋죠. 오 이런 느낌. 예. 이제 한자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시니까 이게 면자는 알겠는데 이게 뭐라고 신 거야? 뭐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좀 그런 거에 같고요. 가장 또 얇긴 합니다. 얇기도 하고요. 뭐 제 교재가 뭐 하여간 저도 늘 좀 약간 책임감을 갖고 만드는 게 워낙 많이들 보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구성이나 내용들을 되게 신경을 써서 이렇게 두껍지 않게 이거 한번 잠깐 보실 건데 뭐 무겁게 무슨 수험생처럼 들고 다닐 건 아닐 것 같아서 일종의 제가 만든 컨셉이 아카이브북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웬만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QR로 해서 다 넘기도록 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리고 웬만한 자료들은 QR이나 이것 등으로 해서 연결해서 다 보실 수 있게 여기에는 싫지 않고요. 그냥 어차피 뭐 뉴스 긁어갖고 넣어서 페이지 늘리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되게 밀도가 높아서 들고 다니시기에 큰 부담은 없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이북 형태로 해서 구글 문서로 해서 이게 링크를 타고 보실 수 있게 해놨고요. 말로트나 평가지 같이 툴 같은 것들도 다 여기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좀 잘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교재가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늘. 자,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이제 강의 안내서가 이제 제가 녹화 기준으로 어저께 이제 학원이랑 확정을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 링크를 아마 타고 가시면 이렇게 그 강의 계획서가 그 노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폰에서 보시기에 적절하고요. 관련된 모든 게 다 여기 있습니다. 안 물어보시고 여기 다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뭐 수강 방법, 오픈 특강, 교재 내용, 교재 구매처, 예, 뭐 미리 보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 등업 신청서 어떻게 수강생들 하시는지, 카카오 단톡방 웬만하면 들어오시고요. 뭐 어떤 거 하는지, 면접 스터디 신청서, 더 중요한 강좌 일정들은 여기에다 캘린더로도 있고 밑에다가 박스글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뭐 하는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요거 북마크 해두셨다가 수강생분들은 그때 그냥 알아서 오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강의 나중에 인강 넘버들도 여기다 다 넘버링도 다 해드릴 거니까 요거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의는 면접 강의는 뭐 먼저 한다 먼저 듣는다 이런 메리트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 듣고 본인이 준비하는 거에 가이드를 삼는 것이지 뭐 제가 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면접 강사님 뭐 이게 정답이고 뭐 딴 데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그래서 미흡받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을 텐데 뭐 그냥 됐고요. 그냥 본인 답변 준비하시는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가이던스를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일정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모의 면접도 이렇게 진행을 일정대로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 모의 면접 이렇게 했던 것들은 동일하게 올라가져 있어요. 올라가서 미리 좀 빨리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그래서 본인이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미리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5분 발표도 제가 지난해 드렸던 5분 발표 주제 중에 그 시의성이 별로 없는 것들은 그대로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본인이 준비하시면 작년에 합격생들이 한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은 거 이게 딱 들어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아마 스터디 원대보다 좀 잘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그러면 이 정도면 괜찮구나. 이런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가면서 적절하게 본인의 어떤 위치도 좀 가늠해 보시고 그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는 여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재 등등 안내 드렸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제자락이죠. 예. 뭐 보시죠. 예. 됐고요. 예. 근데 이거 하나만 가장 쌉니다. 가장 적고요. 예, 가성비도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와 가심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자라서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단톡방입니다. 웬만하면 좀 들어와 계십시오. 여기다가 제가 기사나 뭐 강의 기획 이런 거 다 올려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들어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얘기는 좀 자제를 서로 좀 하고요. 예, 좀 서로 동기가 될 분들이니까. 그리고 제가 뭐 아마 수강생들이 가장 많으실 거예요. 작년에 서울시는 이제 방이 1,500명밖에 못 들어와서 여기 단톡방이 인원 제한이 두 개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한 800명인가 작년 방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하시면 나중에 자만 나오면 되거든요. 나오면 이제 동기방 되는 거니까 뒷담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촉은 안 끊어주나요? 왜 우리는 안 끊어주죠? 했더니 거기도 그래요. 저희도요. 뭐 이러면서 막 우리는 끊어주는데 뭐 이런 얘기들, 정보들 얘기들 하시고 휴가는 언제들 하시나요? 우리는 버라이티합니다. 그래서 좀 서로들 대나무 숲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들어와 계셨다가 나중에 우애롭게 좀 동기들 정보를 좀 모으시는데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대충 정리가 됐고요. 자, 준비 마인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자, 이게 유명한 말이죠. 제가 늘 좋아하는 말입니다. 면접 때마다 늘 드리는 건데 매사 이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면접만큼 마음에 달려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필기도 마음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장 필기장 가셨을 때 필기 붙은 분들 뭐 자신감 있게 가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 좀 했으니까 이번에는 상위 한 0.5배수 내에 들겠군.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오만 걱정하시면서 갔지만 현명하게 잘 이렇게 붙고 오셨습니다. 그죠? 면접은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스트레스 정도와 그 통계적으로도 10분의 1 이하, 10분의 1이 뭐냐? 거의 20분의 1 정도의 그 통계적인 위험도, 리스크가 있을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한 거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못 보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아까 통계도 보셨고 질문 사이즈도 보셨고 후기 보시다 보면 뭐 답변이 뭐 다 그냥 뭐 이 정도 나도 그냥 하겠다 뭐 그냥 면접 준비 안 해도 뭐 그 정도 느낌이 드는 후기들까지도 존재할 거예요. 다만 뭐 여러 가지 풍경이 다양하겠지만 따라서 준비 기간에 가장 여러분이 신경 쓸 건 심기보전이에요.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준비한 거 또 얘기하고 나오면 된다. 물론 낯선 거고 또 안 해보신 거기 때문에 조금 낯설어서 좀 그거 주는 생경함과 그것이 주는 좀 긴장감이 없지는 않으실 텐데 그거야 뭐 닥치면 다 합니다. 뭐 필기는 뭐 긴장 안 하고 봤어요? 쫄면서 다 보신 분들이 오케이 그 생각하시면 기세 있게 좀 면접 준비를 좀 편하게 하시면 좋겠다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면접 강의 처음 했을 때 제 1회 수강생 50여 분 중에 한 분이 첫 후기를 남겨주시면서 면접은 그죠? 면접보다 내 자신에게 먼저 보는 시험 같더라라는 말씀을 남겨주신 게 되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면접은 여러분 자신하고 보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좀 괜히 불안하시지만 좀 현명하게 좀 잘 마음을 좀 다스리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유명한 얘기죠.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뭐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단톡방에 가시면 불안은 금방 증폭됩니다. 여러분 보면 뭐 들었는데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거나 말거나 그냥 의연하게 좀 하시면 좋겠다. 특히 면접 시장이 좀 과잉하다 보니까 그런 불안들이 좀 더 많이 증폭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뭐 씁쓸하긴 한데 이것도 뭐 시장이랍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죠? 기본만 하고는 뭐 잘할 필요 없고요. 그냥 기본만 딱 하고 나오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멘탈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일까요, 이게? 이런 돈을 세본 일이 없죠? 25억입니다. 뭐 누가 이제 뻥카 아니냐고 하는데 라이프타임 인컴입니다, 여러분들. 생애소득. 구급되시면 뭐 20억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평생 동안 돌아가기 전까지 받을 돈의 총량입니다. 생애소득이라고 보통 합니다. 뭐 그렇게나 많아요? 네. 뭐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예전에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조사한 바여서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무튼 20억은 넘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 2달 남았나요? 2달 아니죠. 1달 반. 뭐 이 정도 뭐 버티시면 예. 거의 손흥민 주급급은 안 되겠구나. 아무튼 예.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죠? 또 뭐 그런 말씀한다 공무원 월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시는데요. 인생에서 그게 작은 돈일지라도 평생 내가 배를 고프지 않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들고 사는 인생은 다릅니다. 제가 많은 경우 공무원분들이거나 뭐 교사님들이거나 주변에도 계시고 보시면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돈의 액수에 따라서 삶의 질이 정해지진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따라서 뭐 공무원이라는 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월급을 더 주는 건 분명히 아닌 건 맞는데 다만 뭐큰 돈은 아니지만 굶어 죽지 않을 돈은 되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편안하다는 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일과 또 뭐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데 신경을 쓰시는 그러자고 이제 이 돈을 개런티를 해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국민이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다 그죠? 예, 공무원 근무할 때뿐만 아니라 죽기 전날까지 다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좀 하시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뭐 돈의 문제를 좀 떠나서 돈에서 좀 자유로운 인생을 이제 공무원은 딴 게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돈의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돈에서 자유로운 인생. 그죠? 물론 뭐 자유도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큰 욕심 안 부리면 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직업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합니다. 여기가. 따라서 좀 마무리 좀 잘 지으셔서 좋은 결과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그죠?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아까 보셨던 95%, 97%의 확률로 아무 문제는 없을 거긴 하지만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시고 뭐 기왕에 여러분들 고생하셨던 거 좀 마무리를 좀 단단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 느낌 있죠? 뭐 별일 없는데 괜히 긴장하지 마시고 그래도 좀 준비는 좀 안정적으로 하고 무사히 잘 마무리를 좀 짓자. 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직무 탐색 그래도 뭐 공무원 되니 지금 뭐 행정법을 해는 그냥 일반적 이론 공부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되면 이런 거 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한번 면접을 기회로 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도 여러분 인생에서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면접이라는 제도가 뭐 좀 변별력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고 또 경우에 따라서 좀 억울한 부분이거나 좀 아쉬운 부분이 물론 없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좀 여러분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인생을 여러 개 좀 정리하시고 생각하시는데도 뭐 그런 면에서도 좀 준비 과정이 조금 즐거우셨으면 좋겠다. 긴장은 되지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 동네에 주변에 그죠? 저런 게 생겼네. 이런 거 좀 눈여겨 보시면 그게 다 서울시장이다. 끝. 그런 정도 느낌으로 좀 찾아보시는 즐거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좀 주마간산으로 했고요. 수업 때는 좀 자세하게 물론 하겠습니다만 뭐 큰 틀에서 방향과 요지는 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